한 남자가 늙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약해질 때, 병원에 자주 가게 될 때,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을 때.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 아닙니다. 진짜 시작은 훨씬 더 조용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남자는 어느 날 갑자기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 날부터인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기 시작할 때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을 놓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식탁에 앉고, 같은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나가지 않아도 괜찮겠지. 이건 누가 대신 해줘도 되겠지.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 세 가지 생각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이미 한 가지가 변한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자리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가요? 요즘에도 스스로 하루를 결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냥 주어진 하루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당신 대신 선택해주는 것이 편해졌습니까? 이 질문들은 가볍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남자가 자신의 삶을 잃는 과정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자들은 한때 자신의 삶을 직접 움직였습니다. 어디에 갈지,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선택할지, 그 결정들이 하루를 만들었고 그 하루들이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흐름이 조금씩 바뀝니다. 일이 줄어듭니다. 사람들이 찾는 일이 줄어듭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아주 조용하게 다른 것들이 채웁니다. 편함, 익숙함, 그리고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 처음에는 그것이 나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해 보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정해주면 생각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누군가가 대신 해주면 몸이 덜 힘듭니다. 그렇게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가벼움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는 바로 당신의 자리입니다. 남자가 약해지는 순간은 몸이 약해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할 때 약해집니다. 이 변화는 절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다. 오늘은 말을 아낀다. 오늘은 그냥 따라간다. 이 세 가지가 쌓이면 어느 순간 이런 상태가 됩니다. 나가지 않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편해집니다. 결정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사라집니다. 내가 이 삶의 중심에 있다는 감각입니다. 지금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삶의 중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있습니까?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많은 남자들이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이미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한 남자가 삶에서 멀어지는 과정은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집에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식사를 합니다. 여전히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씩 빠져나갑니다. 먼저 세상과의 연결이 약해집니다. 밖으로 나갈 이유가 줄어듭니다. 누군가를 만날 일이 줄어듭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선택입니다. 나중에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상태가 됩니다.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남자가 자신의 자리를 잃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는 세상에서의 존재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디를 가든 자신이 있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자신이 없어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 순간 아주 위험한 생각이 시작됩니다. 내가 없어도 괜찮다. 이 생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구조를 바꾸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자리 잡으면 다음 변화가 따라옵니다.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굳이 내가 결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은 조금씩 방향을 바꿉니다. 당신이 이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까? 요즘 하루를 돌아보면 스스로 만든 시간보다 그냥 흘러간 시간이 더 많지 않습니까? 당신이 선택한 것보다 이미 정해진 것을 따라간 순간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 질문들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 중요한 이유는 아직 당신이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이미 늦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남자가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중심을 잃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아주 논리적입니다. 먼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과의 연결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 말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 결정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이 네 가지가 연결되면 마지막 단계가 준비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시작입니다. 당신이 느끼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과정을 더 깊이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이 변화가 더 빨라지는지, 어디서 멈출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남자를 다시 중심으로 돌려놓는지,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변화가 어떻게 더 깊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남자가 자신의 삶에서 멀어지는 과정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계속 이어지면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로 일어나는 변화는 존재의 약화가 아니라 영향력의 감소입니다. 남자는 단순히 바깥에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에 서지 않게 됩니다. 일에서는 더 이상 핵심 결정을 맡지 않습니다. 후배들이 대신 판단하고 조직은 그 없이도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보입니다. 경험이 쌓이면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러나는 것과 영향력을 잃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물러나는 사람은 여전히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영향력을 잃은 사람은 방향을 따를 뿐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채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합니다. 이제는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는 게 맞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맡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밀려난 사람인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결정권의 상실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중요한 결정을 맡지 않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조차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물러난 뒤 많은 남자들이 겪는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루의 구조가 외부에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구조 안에서 살아온 사람은 스스로 구조를 만드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흐름에 맞추기 시작합니다. 가족의 일정에 맞추고 주변의 리듬에 맞추고 편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갈등도 줄어들고 책임도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한 가지가 사라집니다. 선택의 주도권입니다. 선택하지 않는 삶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택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약해집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사람은 선택하지 않다가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역할의 소멸입니다. 남자가 무너지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몸이 약해지기 전, 돈이 줄어들기 전, 관계가 끊어지기 전, 그는 먼저 자신의 역할을 잃습니다. 역할이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연결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 무언가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위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확신, 이 세 가지가 사라지면 남자는 방향을 잃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은 삶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역할은 거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직책, 큰 책임, 큰 영향력. 하지만 실제로 남자를 지탱하는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구체적인 역할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문제는 역할이 크냐 작냐가 아니라 그 역할이 자기 것인가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단계를 현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일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을 떠난 이후에 가장 먼저 흔들리는 영역도 일입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역할까지 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일을 하지 않음과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음을 동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결정을 내리고 방향을 설정하고 책임을 지는 역할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하루를 운영하는 방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시에 일어날지,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활동을 유지할지,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운영입니다. 자신의 삶을 운영하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방치하는 사람은 일을 잃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관계입니다. 관계에서의 변화는 더 미묘합니다. 겉으로는 가족이 있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는 관계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 결과 관계는 유지되지만 역할은 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의 위치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가족 안에서 점점 조용해집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혹은 더 이상 자신의 말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지만 그 선택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로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은 갈등을 줄일 수는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위치도 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돈입니다. 돈은 단순히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일정한 시점 이후로 돈에 대한 결정을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복잡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리와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결정권을 넘긴다는 것은 삶의 선택권 일부를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에 쓸지, 무엇을 유지할지, 무엇을 포기할지, 이 모든 것은 결국 삶의 방향과 연결됩니다. 돈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해 더 이상 결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다시 보면 분명합니다. 영향력을 잃으면 결정권이 약해집니다. 결정권이 약해지면 역할이 사라집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삶의 중심이 무너집니다. 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외부에서 강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선택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단계를 지나고 있는가? 아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결정권을 일부 내려놓았는가? 혹은 이미 역할이 흐려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어떤 남자는 이 흐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중심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음 이야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같은 나이, 같은 시간, 같은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조용히 중심을 잃어버리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둘 다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둘 다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강한 남자는 상황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준으로 상황을 해석합니다. 반대로 약해지는 남자는 상황에 맞춰 자신을 조정합니다. 겉으로 보면 유연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향을 잃는 과정입니다. 강한 남자는 하루를 시작할 때 이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더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반대로 약해지는 남자는 하루를 채우기 위해 움직입니다. 해야 할 일이 없으면 멈춥니다. 이유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반응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쌓이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강한 남자는 선택을 기준으로 자신을 유지합니다. 약해지는 남자는 편함을 기준으로 하루를 유지합니다. 강한 남자는 자신의 리듬을 잃지 않습니다. 약해지는 남자는 외부의 흐름에 맞춰 자신의 리듬을 바꿉니다. 강한 남자는 조용해지더라도 중심을 유지합니다. 약해지는 남자는 조용해질수록 중심에서 멀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한 남자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는 더 많은 것을 잃어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조는 단순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무엇을 책임지는지 알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유지되면 외부 조건이 변해도 중심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가 흐려지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중심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제 더 깊은 차이를 보겠습니다. 강한 남자는 자신의 시간을 소유합니다. 그는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시간을 사용합니다. 하루가 끝났을 때 그 하루는 그의 선택으로 채워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약해지는 남자는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는 시간을 채웁니다. 하루가 끝났을 때 무엇을 했는지보다 어떻게 흘러갔는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차이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책임입니다. 강한 남자는 자신의 상태를 외부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해도, 사람의 태도가 달라져도, 환경이 불리해져도 그는 자신의 선택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해지는 남자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외부에 맡깁니다. 이유를 밖에서 찾고 해결을 밖에 기대고 변화를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듭니다. 결국 그는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의 차이는 더 이상 좁혀지지 않습니다. 강한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약해지는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강한 남자는 점점 더 단순해집니다. 약해지는 남자는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강한 남자는 중요한 것만 남기기 때문입니다. 약해지는 남자는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붙잡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에 도달합니다. 남자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돈도 아닙니다. 더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단 하나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이 아직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필요할 때 움직입니다. 사람은 필요할 때 버팁니다. 사람은 필요할 때 다시 일어납니다. 반대로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많은 남자들이 착각합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영향을 주고 있는가? 어떤 결과에 내 선택이 반영되고 있는가? 내가 없으면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것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남아있으면 그는 여전히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라지면 그는 빠르게 가장자리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상태입니까? 당신의 선택이 반영되는 곳이 있습니까? 당신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당신이 빠지면 달라지는 것이 존재합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남자는 나이를 먹으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준을 내려놓으면서 약해집니다. 기준을 내려놓는 순간 선택이 사라지고, 선택이 사라지면 역할이 사라지고, 역할이 사라지면 존재의 무게가 사라집니다. 이 흐름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아야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기준입니다. 기준이 있는 남자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는 남자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삶은 다시 정리됩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놓지 말아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남자는 다시 자신의 자리에 서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여기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아직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아직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진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직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해야 합니다. 아직 결정할 수 있을 때 결정해야 합니다. 아직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그 역할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남자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스스로 선택하는 것, 오늘도 자신의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 오늘도 누군가에게 의미를 남기는 것,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중심에서 내려올 때 무너집니다. 그리고 한번 내려온 자리는 다시 올라가기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 늦기 전에 붙잡아야 합니다. 자신의 자리, 자신의 기준, 자신의 역할, 이 세 가지를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자리를 지키는 남자만이 끝까지 남는다.